안녕하세요. 공간 통찰 보들련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전에 예고했다시피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원서 제목은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서문에 이어서 본문 중에 여러분께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기 전에 그 내용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마이클 셀러의 트윗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의 건전한 윤리적, 경제적, 기술적 토대는 비트코인입니다. 차세대 디파이는 라이트닝 프로토콜과 비트코인 토큰을 사용하여 구축됩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깊은 하락장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닷컴 버블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피터 틸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세상에 없었던 0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만든 1, 0에서 1로 만든 어떤 기술은 그게 이제 인터넷이었고, 그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나왔죠. 그래서 인터넷과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냉정한 자본주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옥석을 가렸죠. 진정하게 강한 회사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싹 다 정리가 됐습니다. 0에서 1이라는 어떤 최초의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항상 그런 버블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없었던 거에서 처음으로 기술이 개발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0에서 1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오로지 다른 코인들은 1이 된 이후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하나만 있어도 이 디지털 화폐, 이 건전 화폐의 체계는 구축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욕심이 있죠. 야망이 있죠.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 기업들, 재단들이 비트코인 백서의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코인들을 굉장히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제로 투 원인 비트코인과 달리 그런 것들은 탈중앙화 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창시자들, 개발자들, 그리고 기업,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위대한 것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정부 화폐, 피앗머니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 그리고 이 건전 화폐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들고 전설 속으로 사라졌죠.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도려내야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코인들은 다 인간의 욕망, 야망과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루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리플도 그 재단이 있죠. 기업이 있죠.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진정하게 탈중앙화 되기는 그 이후에 나온 코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마이클 셀러는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 코인 시장에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99%의 코인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비트코인과 몇 가지 소수의 코인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깊은 하락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옥석 가리기이고, 그리고 그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을 코인은 누가 봐도 바로 비트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어떤 그 경제적, 윤리적, 기술적 토대 위에서 라이트닝이 이제 사람들을 더 대중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 디파이 같은 것 경우도 이제 파생 상품도 좀 건전하게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설계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코인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 더 예상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좀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디파이 거래소들의 어떤 그 청산, 파산이 있을 경우에 더 이제 그 충격으로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새로운 기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자금이 몰려서 이런 버블이 생기는 것들이 없어지는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은 엄연하게 다른 것이고 아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루나 사태나 셀시우스 이 디파이 거래소의 어떤 그 출금 정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다 모두 알트코인의 약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알트코인이 가진 약점들을 알게 되면 앞으로 이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의 어떤 실수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름만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이고 이렇게 이름만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어떤 그 성질, 그 장단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루나 같은 것에 또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위험한 알트코인에 설계된 디파이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어떤 그 개념적인 성질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이 코인을 투자를 할 때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바로 이 책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이제 원서 비트코인 스탠다드 알트코인 본문의 알트코인 부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조금 됩니다. 제가 요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개인 대 개인 전자현금은 비트코인으로 처음 등장했을 뿐 앞으로도 반드시 계속 출현할 것이다. 나카모토가 설계한 구조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가치와 사용자를 얻는 데 성공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베껴 비슷한 화폐를 만들어냈다. 그중 최초는 비트코인의 코드를 사용하여 2011년 4월부터 가동한 네임코인이다. 코인마켓캡닷컴에 따르면 2017년 2월까지 제작된 디지털 화폐는 최소 732개다. 이러한 화폐는 비트코인과 경쟁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추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에는 반면 개인과 집단이 비트코인에 행사하는 힘은 계속 줄어들어 미미해졌다. 비트코인은 외부 권력의 행위를 통제당하지 않는 자주적 프로그램이라고 볼만하다.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규칙뿐인데 비트코인의 규칙이 어떻게든 크게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 유인이 현상 유지 편향에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이중 지불 문제의 진정 효과적인 해결책이자 성공한 디지털 현금으로 만든 것은 비트코인 코드가 작업 증명으로 확보한 자주성이다. 그리고 다른 디지털 화폐가 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뢰 불필요성이다. 비트코인 이후에 제작된 디지털 화폐는 모두 심각한 존재 위기를 겪는다. 보안과 연상력과 확고한 사용자 기반을 우월하게 갖춘 비트코인이 이미 존재하다 보니 누구든 디지털 현금을 사용하려고 살펴보다 보면 규모도 작고 덜 안전한 대안보다는 자연스레 비트코인을 선호하게 된다. 코드를 복제하기만 하면 비용도 거의 들이지 않고 새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모방품이 범람하게 된 결과 어떤 코인이라도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려면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코인을 돌보고 키우고 코딩하고 지키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그러한 발명품 중 최초였기 때문에 디지털 현금이자 경화로서 가치를 보여주기만 해도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키우는 데 충분했고, 그래서 제작에 유일하게 관여한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홍보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았는데도 성공했다. 반면 모든 알트코인은 애초에 다시 만들기 매우 쉬운 모조품이라서 현실 수요라는 호사를 누리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요를 만들고 늘려야만 한다.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요를 만들고 늘리고 싶기 때문에 루나 같은 경우에 이제 연 수익률 20%를 약속을 했죠. 그렇게 당근을 줘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알트코인에는 책임자 집단이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마케팅하며 마케팅 자료를 만들고 마치 뉴스거리라도 생긴 양 언론에 보도자료를 밀어넣는 한편, 다른 누가 그 코인 얘기를 들어보기라도 한참 전에 코인을 대량으로 미리 채굴해두는 이점을 누린다. 이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루나 사태 때 나온 거죠. 코인을 대량으로 미리 채굴해두는 이점을 누린다. 프리마이닝을 하는 거죠.
이런 집단은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고 또 그 화폐가 나갈 방향을 자기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애써 주장해봤자 신뢰를 얻기도 어려우니 비트코인 말고 다른 화폐는 제3자 가운데 누구에게도 편집당하거나 통제당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라고 주장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이라는 요정이 램프에서 빠져나온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대안을 만들어 성공하려면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그 투자자 개인이 코인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주권을 행사하는 집단이 있는 한 그 화폐는 디지털 현금이라기보다는 결제 중개 수단으로 그것도 매우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봐야 한다. 대환화폐를 설계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딜레마에 부딪힌다. 디지털 화폐가 1000개가 넘게 사는 바다에서 자본이든 일말의 관심이든 끌어들이려면 개발자와 마케팅 담당자가 모여 팀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한 팀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화폐라면 이들에게 통제받지 않는다고 주장해봤자 설득력이 없다. 개발자 집단이 코인과 연상력과 코딩에 필요한 전문성을 대부분 장악한 화폐는 사실상 중앙식 화폐이며 따라서 발전 방향도 그 팀의 손익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디지털 화폐가 중앙화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 정부 규제가 없는 자유시장에서라면 당연히 그런 경쟁자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급소가 없다는 한 가지 이점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효율도 떨어지는 구조를 중앙식 화폐가 채택한다면 심각한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암호화폐 공개 ICO로 시작하는 디지털 화폐에서 더 두드러진다. ICO를 하면 개발자 집단이 투자자와 공개적으로 소통해야 하므로 눈에 띄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프로젝트 전체가 사실상 중앙화하게 된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장 가치가 큰 코인인 이더리움이 겪은 시행착오에서 생생히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DAO, 탈중앙 중앙조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처음 실현한 스마트 계약이다. 이 스마트 계약에는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 투자되었는데 그 후 어떤 사람이 코드를 실행하여 DAO의 전체 자산 중 약 3분의 1가량을 자기 계좌로 옮기는 공격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 공격을 절도라고 말하기는 부정확하다. 돈을 입금한 모든 사람은 오직 코드만이 자기 돈을 통제한다는 데 동의했고 공격자는 입금자가 동의한 대로 코드를 실행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DAO 해킹의 여파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이렇게 불편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은 이더리움의 새 버전을 만듦으로써 공격자의 자금을 몰수하여 희생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주관에 따라 다시 개입한 것은 코드만을 법칙으로 삼는 객관성과 상충되며 따라서 스마트 계약의 존재 근거가 모두 의심을 받게 된다. 연산력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네트워크 조차에서도 개발자의 이익에 맞지 않는 거래가 일어날 경우 블록체인 기록을 바꿀 수 있다면 알트코인 모두가 정말 연상력으로만 규제받는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상 벤처기업 주주나 다름없는 몇몇 사람들에게 화폐, 연상력, 프로그래밍 기술이 집중된다면 블록체인 구조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유명한 집단이 사적으로 발행한 화폐가 국제화폐 지위를 얻으리라고 예상하기는 극히 어렵다. 루나가 또 떠오르네요. 그런 화폐의 가치가 크게 오른다면 소수에 불과한 제작자들이 큰 돈을 만지게 될 것이고 현대 세계에서는 민족 국가의 전유물인 신효리지를 긁어모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과 정부도 자기 권위가 해를 입으려는 상황을 속편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은행이라면 화폐 뒤에 존재하는 집단 중 누구에게든 화폐를 파괴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하여 국정화폐와 경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가 비교적 쉽다. 비트코인은 진정한 탈중앙 성격을 지닌 데다 모든 구성원에게 현상 유지 합의 원칙을 준수할 강력한 유인을 준 덕분에 인상 깊은 변화 저항력을 갖추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떤 권력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상태에서 9년 동안 인터넷이라는 미개척지에서 성장하고 또 비트코인을 바꾸려면 충분한 자금과 탄탄한 조직을 동원한 여러 작전을 매우 능숙하게 격퇴한 이유다. 반면 알트코인들은 그와 비슷한 것조차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알트코인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협업하는 우호적 문화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새롭게 만든 스타트업에는 매우 좋겠지만 확정된 통화 정책을 준수한다는 신뢰감을 주려는 사업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런 집단이 특정 알트코인 뒤에 있다면 통화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더리움은 미래에 실행하려는 통화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채 공동체 안에서 토론할 거리로 남겨두었다. 그런 행동이 이더리움의 공동체 정신을 증진하는 데는 매우 유리할지 몰라도 국제 경화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절대 바르지 않다. 물론 공평하게 말하자면 이더리움이 국제 경화가 되겠다고 주장한 적도 없기는 하다. 이런 사실을 알아서인지 정치 권력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마케팅 수법인지는 몰라도 알트코인은 대부분 비트코인의 경쟁자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다른 기능을 갖춘 코인이라고 마케팅한다.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에 없는 기능을 갖췄다며 차별화하고 또 비트코인도 그런 여러 가지 용도를 수행할 만한 구조를 갖추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알트코인도 그런 차별화된 능력이나 기능을 실제로 제공한 적은 없다. 반면 여러 가지 온라인 기능을 수행할 복잡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자유거래 화폐를 보유하기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지지 못한 어떤 스마트 계약 컨트랙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더리움의 장점이었는데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가 현실적으로 이게 유용하게 사용될지는 기술적으로도 좀 의문이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NFT 시장에만 이더리움이 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진정하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활용되기는 좀 기술적으로도 의문이 있고 아직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사실은 알트코인도 그런 차별화된 능력이나 기능을 실제로 제공한 적은 없다. 이렇게 저자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으로 돌아가는 앱을 새로 만들 때마다 탈중화 화폐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욕망 불일치 문제를 풀지 않는 편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극도로 순진한 희망에 불과하다. 현실 세계에서 회사들이 자체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다. 한 회사만 받아주는 화폐를 보유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화폐를 보유하는 목적은 유동성을 확보하여 가능한 한 쉽게 소비하려는 데 있다. 특정한 판매자에게만 쓸 수 있는 돈은 보유해봤자 유동성을 거의 얻을 수 없으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보다 유동성 높은 결제 수단이 자연스레 선택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회사가 직접 발행한 자유거래 화폐만 받기로 한다면 잠재 고객에게 상당히 높은 비용과 위험을 부담시키는 셈이다. 물론 놀이공원이나 도박장처럼 일정한 토큰만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 토큰은 언제든 유동성 있는 돈 기준으로 볼 때 가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고객은 자신이 얻는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소위 혁명적인 탈중화 화폐들이 설령 현실에서 가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도 그 비용을 자체 발행한 자유 거래 화폐로만 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필자가 이 업계를 연구한 지 여러 해가 흘렀지만 시장 수요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화폐는 현실에서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탈중화 기능은 그 미래가 되어도 등장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수라는 토큰만 매달마다 수백 종류씩 늘어나고 있다. 혁명적이라는 이들 화폐는 결국 제작자를 배부리는 데만 쓰이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아닌 코인은 다른 사람에게 통제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봤자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따라서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극도로 복잡한 구조를 사용할 이유도 전혀 없다. 독창성이 전혀 없이도 비트코인 구조를 베껴서 약간 다른 모방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여 이제까지 수천 가지 코인이 탄생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비싼 코인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 다른 모든 알트코인의 이름값에 물을 탈 것도 뻔하다. 종합적으로 말해 비트코인이 아닌 디지털 화폐는 연화다. 모든 알트코인은 수행하는 기능 면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과도 구분이 가지 않아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반면 품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의 통화 정책과는 다르게 알트코인의 통화 정책과 구조는 바꾸기 쉽다. 시장이 원하지만 비트코인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할 만한 알트코인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답하기 어렵지만 신뢰가 필요 없는 디지털 현금으로서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알트코인은 없을 것이라는 정도는 확실해 보인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의뢰를 흉내내는 한편 뭔가 다른 문제까지 해결해내는 척한다고 해도 그 제작자를 살찌우는 결과 이외에 다른 목적까지 달성하리라는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나카모토가 만들어낸 구조를 베낀 수천 가지 알트코인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허풍 가운데 그나마 진실한 허풍일지도 모르지만 나카모토가 제공한 것 이상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나카모토의 업적이 얼마나 독보적이었는지 입증했을 뿐이다. 비트코인이 처음에 갖추었던 구조에 덧붙인 것 중 값진 것은 유능하고 사심 없는 프로그래머들이 비트코인의 코드를 개선하느라 자원하여 바친 오랜 시간뿐이다. 능력이 부족한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나카모토가 만든 구조를 마케팅과 공허한 유행어로 다시 포장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수요가 존재할 만큼 유용한 기능을 하나라도 덧붙이는 데는 모두 실패했다. 알트코인이 성장한 경위를 이해하려면 연화인 정부화폐가 투자를 쉽게 만들어 나쁜 투자를 대규모로 일으키고 버블을 크게 키우는 데 쓰이는 현실적 맥락에서 봐야만 한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 스탠다드 왜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한다라는 책이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좀 더 널리 알려지고 보급이 됐으면 사람들이 루나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험한 디파이 거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저 또한 초반에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 80% 90%가 나서 그 작은 금액을 좀 비트코인으로 좀 그 전환을 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저도 겪지 않았었겠죠. 0에서 1, 0 to 1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 기술을 처음으로 열어간 비트코인에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